번째 사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레인 B님께서 더빅스쿨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요. 화장품 기업 마케터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스펙 내역서 살펴보면요. 수도권 4년제 경영학을 전공하셨고 학점은 3.85점, 현재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이십니다. 토익은 795점, 토스는 레벨 7 보유하고 계시고요. 토스는 더 높이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시네요. 그 밖에 자격증 커멀 2급 보유하고 계십니다. 수상 경력은 아니지만 마케팅 관련 추가 스펙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써주셨는데요. 뷰티 유튜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10,000명 이상 운영 중이라고 하시고요. 뷰티 업계 협찬, 광고를 다수 진행하셨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광고를 진행했다기보다는 마케팅 업계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협찬이나 광고를 받아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했다고 하시고요. 화장품 기업 대외 활동 5개 있으십니다. 홀리카, 구달, 페리페라, 에뛰드, VDL에서 활동을 하셨고요. 올리브영에서 알바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셨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대기업 화장품 마케팅 직군 희망합니다.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은요. 화장품, 뷰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스메틱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케팅 직군을 준비 중인데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어떻게 취업을 시작할지 걱정이 앞서네요. 언어는 토익 점수를 더 올리려고 하고 중국어도 될 수 있다면 자격증을 따볼까 고민 중이에요. 현 단계에서 어느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하면 좋을까요?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대기업 화장품 마케팅 직군을 희망하는 분의 사연이었는데 일단 저는 스펙보다도 이분의 이 스토리, 그렇죠? 예, 희망하는 직군과 관련된 어떤 경험들이 굉장히 좀 풍부하신 분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일단 스펙 점검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쌤? 네, 일단 이분은 뚜렷한 강점이 있고 근데 이제 의문점, 좀 모호한 부분도 있는 분입니다. 먼저 강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소연 MC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분은 지금 수상 경력이라든지 대외 활동에서 화장품 관련 마케팅, 엄청난 그런 활동들을 가지고 계시죠. 직무 관련 경험에 있어서 굉장히 뚜렷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분은 뭐 인스타그램에서 뭐 1만 이상 이렇게 인플루언서 활동했다라고 하시는데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마케팅 채널에 대한 이해도도 이분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만 이상의 그런 팔로워들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화장품 업계에 대한 로열티도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전까지 했었던 모든 활동들이 화장품 기업 관련된 활동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직무 관련된 경험은 정말 이분이 풍부히 가지고 있다. 강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좀 모호한 부분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분이 활동을 하신 그런 것들이 올리브영에서의 아르바이트 1년 6개월 아르바이트, 그리고 자체적으로 어떤 대외 활동을 한 것이나 아니면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채널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 것인데 이분이 관련된 경험들은 좀 가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그런 조직 생활을 한 경험은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마케팅 그런 직무라든지 실제적 그런 실무적 지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 점수가 이제 토익 795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스피킹 레벨 7을 레벨 8로 올리겠다 하는데, 물론 이제 뒤에서 다룰 거긴 하지만 마케팅이 어학에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토익은 800점이 안 되는 상황에서 토스만 레벨 8로 올린다. 이거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봤었을 때는 좀 학원에서 올린 듯한, 진정한 어학 실력이 아닌 학원에서 올린 듯한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문점들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근데 그러한 본인의 강점들을 잘 살리시면서 전형별 어피가 되어 있다, 전형별 그 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강점이 분명히 있지만 스펙은 약간 애매하다고 하셨고요. 이건 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홍쌤이 지금 인스타그램 1만을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데 혹시 몇 명이나 갖고 계세요? 물론 저보다는 훨씬 뛰어나신 분이죠. 1만이면은 저는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생이 뷰티만으로 1만 팔로워를 갖고 있다? 저는 굳이 왜 취업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강점이에요. 사실 근데 좀 독이 될 만한 사실은 거기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까지 올라가 있는 많은 다양한 다른 타사의 상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스펙들을 가지고 면접장에 들어가거나 혹은 본인이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 내용들을 다 내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제 일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강점과 약점들을 분석해 보라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지금 여기 갖고 있는 스펙들을
내가 그냥 했던 일이라고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왜 했는지, 그 안에서 어떠한 가치나 결과물을 얻었는지, 그리고 향후에 내가 취업하려고 하는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될지까지도 미리미리 생각하시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가장 큰 강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 유튜브나 블로그 그냥 채널로 남겨놓고 자기소개서에서 그냥 글로 쓰는 정도로만 소화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이제 면접장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서류를 제출할 때 포트폴리오처럼 서류화해서 제출할 수 있게끔 미리 정리해 놓고 그것이 어떻게 취업 이후에 도움이 될지까지도 미리 고민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역시나 체계적인 경험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짚어봤는데 화장품 업계, 코스메틱 분야가 코로나 시대 그리 시장 상황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다른 고민은 해외 시장, 팔로 개척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 분야 마케팅을 원한다라고 하면 어학 성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토익도 있지만 지금 중국어 공부도 한다고 하시고 어학 성적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일단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해외에 대한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해외에서 유행하는 그런 트렌드 같은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마케팅 기법은 어떤 것들을 했었는지 기본적으로 해외 마케팅 사례 시장 조사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케터라고 한다면은.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전반적으로 수출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도 해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국내 시장만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 공략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마케터에게 있어서 어학 실력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어학이 뒷받침되지 않는 마케터다라고 한다면은 역할이나 성과도 제한될 수밖에 없고 반쪽짜리 마케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개별적인 업계에 있어서도 뭐 내수 시장에 좀 더 의존하는 업계가 있을 수 있고 해외 시장에 좀 더 의존하는 업계가 있을 수 있는데 화장품 업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K뷰티라고 요새 K뷰티라고 이제 말이 붙으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해외 시장에 대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건쌤이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 오셔가지고 건쌤이 네.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K뷰티는 잠시 후에 짚어보고요. 사실 이분이 토익이 800이 안 되긴 하지만 스피킹은 레벨 7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스피킹에 좀 더 강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학을 많이 본다는 건 뭐 어떤 점수를 요구하는 건가요? 일단 어학이 많이 본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소통이 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많은 바이어들한테 의사소통이 비즈니스적으로 가능한 정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기본적으로 이 바이어하는 해외 영업이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마케터는 아무래도 시장 조사가 대부분이겠죠. 그 시장 조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현지의 상황도 파악해야 될 거고 현지의 이제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신문 매체까지도 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보유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 조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학적인 말을 잘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읽고 해석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홍쌤 말대로 단순히 말하기 성적보다는 이런 토익 성적들 내가 잘 읽고 잘 해석하며 문법 같은 것들도 잘 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밖에도 또 화장품 마케팅 직군으로 취업하려면 어학 말고 또 어떤 부분에 좀 챙겨야 될까요? 먼저 홍쌤부터 조언해 주시죠. 네, 제가 앞서서 이제 실무자로서 체계적인 마케팅 기법과 실무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체계적인 조직 생활을 한 경험은 없다. 그래가지고 좀 이 부분까지 보완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지금 그 인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다, 혹은 당장은 여의치 않다라고 할지라도 다음 시즌에라도 혹시 내가 취업을 아직 성공 못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싶다라면은 시장 조사를 하는 리서치 펌에서 일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시장 조사를 하는 리서치 펌 같은 경우에는 단기 아르바이트도 많고 인턴도 많고 이곳은 항상 구인 구직이 좀 활발한 그런 곳인데 이분이 여기에서 체계적인 그런 실무의 기법과 그런 실무 경험들 조직 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경력을 쌓으신다면은 지금 이분이 그 어학 정도만 보강된다. 그리고 건쌤께서 말씀하신 경험 정리까지 이제 왜 이런 것들을 했으며 이런 것들에서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면은 저는 이분이 이제 스펙적으로 더 보완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좀 강조하는 스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셨고요. 이건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자격증 면에서 뭐 이제 공란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본인이 좀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나 우려가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공통적으로 마케터라고 하는 친구들이 따는 자격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랑
그리고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자격증을 네. 따요. 네. 그래서 사회조사 분석사도 한번 취득해 보시는 걸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컴퓨터 활용 능력 2급도 충분하지만 1급을 따는 가장 큰 이유는 엑셀을 잘 다룬다라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실제로 마케팅 펌 같은 데서 엑셀 사용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툴들까지도 다루면요 금상첨화예요. 대표적인 예시로 뭐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룬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디자인 팀이나 이런 데를 거치지 않고 마케터가 직접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들을 인포그래피화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방증하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굉장히 인력에 대해서 많은 멀티플레이를 가능한 그런 인력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지식, 본인이 가진 시장 조사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회사와 그리고 나아가 다른 타사와 소통할 수 있는지 그거를 잘 갖추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보여주시는 것도 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아가서 그리고 지금 홍쌤께서도 이제 말씀하시길 이제 인턴이라든지 계약직 경험 이런 것들도 취득하라고 하셨는데 뭐 이렇게 컨설팅 펌이라든지 리서치 펌 이런 데들도 있지만 저는 뭐 PR 회사도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홍보대 행사라고 그러는 PR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이나 인턴 경험도 많이 뽑거든요. 거기서 솔직히 말하면은 PR 회사에서 한 2년 3년 이렇게 막 현업에서 굴렀던 친구들 중에 대기업 마케팅으로 지원했을 때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은 친구는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타이트하고 힘들게 일하고 그만큼 얻어가고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조사 능력,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계속 강조해 주셔서 이건 쌤이 또 관련 조사를 해오셨어요. 우리 K뷰티의 현주소로 한번 제목 맞습니다. 뽑아볼까요? 일단은 앞서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내수 시장이 좀 위축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거 진짜 화장품이 내수 시장이 위축돼가지고 화장품 업계가 막 위태롭나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화장품 수출 수입 증감률을 보시면은 실제 연도별로 수출액은요 날이 갈수록 계속 증대되고 있고요. 2020년 지금 현재 75억 불, 한화로 치면은 8조가 넘는 금액이죠. 그게 수출로 됐대요. 심지어 내수 시장이 감소했다고 수입이 감소했다라는 의미도 보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해외에 있는 뷰티 시장이라든지 해외 화장품에 대한 의존도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 해외로 나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를 할 때 국내 시장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 공략까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출 국가들을 보시면은 이제 2019년이나 2020년 모두 사실은 1위가 중국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8조 정도의 규모에서 38억 불, 그러니까 4조 정도, 절반이죠. 절반 정도가 중국으로 나갔어요. 그 얘기인즉 영어를 공부하고 뭐 제2외국어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만약에 제2외국어를 한다면 중국 시장이 아무래도 본인한테도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거인 만큼 중국어 공부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인님을 위한 조언을 좀 들어볼까요? 먼저 홍 반장님. 이분이 직무를 이제 마케팅으로 딱 고정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지금 취업 시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취업이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화장품 MD라든지 아니면은 영업관리 직무 혹은 본인의 그런 외국어, 어학적인 정량적인 스펙을 보강을 하여가지고 해외 영업 직무까지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곳이 대기업이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직무 전환을 하여가지고 본인이 그 희망했던 마케팅 업무를 맡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다양한 그런 직무에서 쌓은 경험들이 나중에 마케팅 직무를 수행할 때 이러한 그 직무들과 협업을 하여가지고 더욱 원활한 성과를 더 나은 성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직무 확대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쌤 조언 들어볼까요? 화장품 업계 특히나 마케팅을 지원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좀 맹점 중에 또 하나는 그냥 화장품에 마케팅이 하고 싶다 그러면서 천천히 멀티플레이어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친구는 저는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색조 화장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기초 화장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라든지 하는 좀 특화되어 있는 분야를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뷰티 유튜버다 보니까 아무래도 되게 베리언스가 넓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 분야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는 것이 이런 앞으로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연을 좀 만나볼 텐데요. 아이디 맘모스님이 더 빅스쿨 게시판에 졸업이나 졸업 유예 중에 어떤 게 나을지 고민이에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먼저 이분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서울 4년제 학교 출신이네요. 경영학과를 나오셨고 학점은 3.4점, 토익은 830, 토스 6을 갖고 있습니다. 커말 2급 자격증 취득하셨네요. 수상 경력으로는 대기업 주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고 광고 공모전 동아리를 2년간 활동하셨고 공기업 대학생 기자단을 6개월 동안 활동하셨습니다. 계획은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으로 특별한 자격증이 없고 경력도 부족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기업 상품 MD 직무 분야를 희망하는 분인데요. 사연 만나볼까요? 네, 8월에 졸업을 앞둔 막학기 취준생입니다. 막상 졸업 시즌이 다가오니까 부랴부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겨우 토익, 토스, 커말 기본 3개는 준비를 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많이. 경력도 없어서 이번 학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에요. 사실 남은 학기 동안 학점을 더 올려야 해서 시간표는 빡셀 것 같은데 졸업을 한 학기 더 미루는 게 좋을까요? 졸업을 유예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인턴 경험과 자격증을 준비해 볼 계획입니다. 사실 졸업하고 인턴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연계해주는 인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도 있어서요. 주위에서는 요즘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도 많으니까 졸업을 빨리 하라고는 하는데 학생 신분일 때 스펙을 채울 수 있게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저런 고민입니다. 조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고민이 굉장히 좀 많은 분인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한 번. 맞아. 네, 해봤을 그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저도 4학년 때 취업을 못한 상황이었고 휴학을 할까 아니면 졸업을 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돌아올 것 없이 내가 조금 더 척박한 환경에 던져지면 더 절박하게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졸업을 결정을 하고 네, 백수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서연 아나운서 어땠어요? 저는 빠른 졸업 무조건. 아, 무조건 빠른 졸업. 빠른 졸업. 네. 빠른 졸업이 결국 취업을 앞당긴다라고 생각했기 비슷하네요. 때문에 일단 좀 빨리 졸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홍쌤은 이런 경우 없으세요? 저도 사실 졸업 유예를 한 번 했었습니다. 아. 4학년 2학기 때 이제 인턴을 하면서 취업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네. 사실 많은 곳을 지원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졸업이 안 돼가지고 당장 이제 사회에 내던져지는 약간 그런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했었는데 한번 유예를 하고 난 이후에도 이제 실패를 하니까 의미가 없다. 의미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과감하게 졸업해 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쌤은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4년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해외로 고등학교를 이제 유학 가는 바람에 강제로 이제 고등학교를 한 1년 더 다녀서 동기들이 다 저보다 한 살이 어렸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졸업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네. 유예 졸업 이런 것보다 조기 졸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조기 졸업. 네, 어떻게든 악착같이 해가지고 네. 내 나이랑 똑같이 졸업하겠다라고 이렇게 욕심을 냈었습니다. 네. 그리고 후회했죠. 유예도 있고 졸업도 있고 정기 졸업도 그러니까요. 있고 조기 졸업도 있고 와. 각가지 케이스가 다 있네요. 근데 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왜냐하면 그 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또 혜택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맘모스님의 사연으로 다시 돌아와서 전반적인 스캡 점검부터 한번 해볼게요. 홍 반장님. 네. 이분한테는 일단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뚜렷이 보일 만한 본인의 강점이라고 삼을 만한 요소가 보이진 않습니다. 어학 점수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수상이나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어떻게 강점으로서 내세울 수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때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정도 수준에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왜 뚜렷한 강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MD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맡은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진짜 전문가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그런 강점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 MD의 채용 공고들을 보면은 이런 그 상황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MD의 채용 공고에서 흔히 나오는 것이 덕업일치, 즉 자신의 취미와 일을 이제 일치시키는 이런 거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품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전문가다 이런 것을 요구를 하는데 지금 이분이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스펙 내역서 하고 싶은 말에서 본 것에서 뭐 어떠한 품목을 희망하고 있는지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광고나 광고 공모전 이렇게 퉁쳐서 그리고 대기업 주최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이런 것들만 보이는데 정말 이분이 품목의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요. 더군다나 스펙적인 부분에서도 아까 건쌤이 마케팅 직무에 있어서 그런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라든지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이 MD 직무에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시장과 소비자가 어떤 상황이고 트렌드는 어떠한 것이 주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그 상품을 도입을 했었을 때
어떠한 그 기대 효과, 매출이라든지 원가는 얼마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결국에는 엑셀 이런 데이터를 다루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컴활 2급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그런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분이 지금 품목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을 획득하는 동시에 이런 데이터 관련 능력 그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홍 쌤이랑 거의 일치하는데요. 이제 사실 MD라고 한다면 상품이 중요하다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대기업의 지금 상품 MD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품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올리브 네트워크스, 올리브영에 가가지고 상품 MD를 한다 그러면은 중소기업의 다양한 화장품들을 발굴해야 될 거고 아니면은 뭐 패션 업계로 간다 그러면은 인하우스에서 지금 자체 생산하고 있는 패션 아이템들을 기획할 건지 혹은 그냥 말 그대로 유통사, 패션 유통사로 가가지고 다양한 상품들, 패션 아이템들을 발굴해낼 건지에 따라서 MD라는 그 직무 자체가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산업군이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특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패션 대기업을 예를 들면 패션 대기업 같은 경우에 제조업, 유통업, 벤더사로 나뉘는데 이제 MD 같은 경우에는 생산 MD, 제품 생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MD가 있을 수 있고 기획 MD, 상품 기획 및 브랜드 총괄에 대한 MD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 MD, 생산 제품 혹은 배치할 제품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MD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MD들 중에서도 상품 MD라 그러면 너무 이렇게 베리언스가 넓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좁혀가지고 내가 어떤 직무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상품에 특화될지가 정해져야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에 지원할지라든지 가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도 내가 어필이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홈쇼핑이나 유통 채널, 뭐 화장품, MD 뭐 이런 것들 지원하기 이전에 앞서서 스펙상에서 그러한 특화된 부분을 좀 갖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앞서 본 그런 스펙 있죠? 그 마케팅을 하고 싶다고 했던 친구가 오히려 뭐 홍쌤 말대로 MD도 지원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뭐 이분한테 이제 MD 직무를 지원을 하기에 뭔가 특별한 스펙이나 경력이 좀 안 보인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MD 직무를 준비하는 분들은 어떤 스펙을 쌓아야 이제 지원할 도움이 좀 될까요? 일단 정직원 MD가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지금 그러한 부분에서 MD로서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품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MD를 보조를 해주는 보조하는 계약직인 AMD들을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AMD. 네, 어시스턴트 MD죠. 그 어시스턴트 MD로 이분이 지원을 하셔가지고 근무 경험을 쌓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고 근무 경험을 쌓는 것이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은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화장품 마케팅 직무를 준비하시는 분이 본인의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채널들을 관리를 하시면서 그 본인의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들을 쌓아 오셨는데 이분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해당 제품군의 카테고리군별로 관리 경험을 쌓거나 다양한 전시회나 박람회, 세미나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시청을 하시면서 근거 자료,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차곡차곡 쌓아 두신다면은 나중에 MD 직무를 지원할 때 포트폴리오의 근거 자료로서 제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경력을 좀 쌓아야 될까요? 일단은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뭐 계약직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인턴 경험은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르바이트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템만 선정된다고 한다면 바로 직전에 사연자처럼 올리브영에서 1년 반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는 것들을 전 직무 지원자는 이제 마케팅인데도 불구하고 스펙 내역서에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적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무래도 1년 반 동안 일했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라는 걸 방증하는 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품이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화장품이면 화장품, 의류면 의류, 식품이면 식품, 홈쇼핑이면 홈쇼핑 그런 분야에서 인턴이 베스트고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해당 상품에 대한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는 바고요. 실제로 이 뭐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 의류를 다루기도 하고 여성이 남성 의류를 다루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여자기 때문에 화장품 이렇게 제한을 두지는 마시고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맘모스님을 위해서 마지막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MD 직무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선망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상품 기획부터 소싱 그리고 영업 형성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활동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키면서 따라야 되는 그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굉장히 큰 직무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강점들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무자로서 이제 가질 수 있을 법한 그런 고충이나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점까지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건 쌤도요? 단순히 MD 직무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MD 직무가 다른 MD들, 다른 타사들에 대비해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를 한 번쯤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홈쇼핑을 그냥 보더라도 TV에서 시청만 하시지 말고 저 상품은 왜 MD가 찾아왔을까? 왜 저 가격에 매겼을까? 과연 저렇게 했을 때 상품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할까? 혹은 이거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에 들어 할까? 이 전천후를 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MD는 어떠한 강점을 가져야 될지를 미리미리 고민하신다고 한다면 서류 합격 이후에 면접에서도 본인이 어필할 그런 포인트들이 생길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